안녕하세요. 어라운드업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리액터의 모노플럭스에 달려있는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에 관련된 이야기와 그리고 약간의 체이닝된 메소드들 일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리액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퍼블리셔가 뭔지 퍼블리셔의 구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나눠봤습니다. 그러면서 모노와 플럭스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모노와 플럭스가 가지고 있는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를 일부러 빼놓고 오늘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오버로딩 메소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를 일부러 빼놓고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파라미터가 없는 그냥 메소드, 그리고 뭐 컨슈머만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뭐 에러 컨슈머 2개, 그리고 3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메소드, 뭐 다양한 지금 점점점으로 박혀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메소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와 플럭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양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리턴 타입이 모두 디스포서블이라고 하는 객체를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디스포서블이 뭐냐? 이거는 리액터 코어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얘기합니다.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구독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내부에는 자기 자신을 상속받고 있는 컴포짓 인터페이스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스탑 인터페이스도 존재하는데,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갖고 있는 디포즈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한 번에 일괄 취소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디스포설 컨테이너를 뭐 업데이트하고 교체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지 않은 분은 이런 메시징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우리가 옵저버 패턴을 한번 학습하시는 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이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까지 뭐 new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어떤 객체를 생성하고 거기다가 파라미터로 값을 넘겨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오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직접적이고 뭐 직관적인 값을 넘겨주는 방식이다, 뭐 이렇게 되고, 이게 너무 그렇지 않냐 뭐 해서 루즈 커플링 이 방식으로 넘어가야 된다 하면서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구현화된 구현체 뭐 이런 방식으로 해갖고 값을 넘겨주는, 점점 이 커플링된 이 결합도를 낮춰주는 방식들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 메시징 시스템이라는 걸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반이 되는 게 옵저버 패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옵저버 패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디스포서블이라고 하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저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한번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뭐 몇 가지 메소드를 복사해서 보여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파라미터를 넘기지 않는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입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서 소개해 드리는 거는 이니셜 컨텍스트를 받고 있는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익숙하실 거예요. 컨슈머, 에러 컨슈머, 그리고 컴플리트 컨슈머라고 하고, 이것들은 저희가 흔히 지금까지 작성했던 데이터를 받고 그리고 에러를 처리하고 그리고 on complete 시그널을 받았을 때 처리하는 그런 로직들을 처리하는 컨슈머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네 번째에서는 저희가 컨텍스트를 받고 있어요. 이 컨텍스트는 뭐냐, 지금 여기서는 이니셜 컨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모노와 플럭스와 같은 이런 코드들을 작성을 할 때에는 체이닝된 구조의 코드를 많이 작성을 할 거예요. 지금까지 뭐 스프링부트 MVC 코드를 많이 작성하신 분들은 보통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코드를 작성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빌더 패턴을 많이 사용하셨을 거잖아요. 빌더, 뭐 롬복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셨을 때는 각각 필드에 값을 넣어줄 때 .뭐, .뭐 이렇게 해갖고 값들을 넣어줬잖아요. 그런 형식의 패턴으로 우리가 이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되고, 우리의 스트림 코드를 작성하듯이 그 스트림의 그 요소들이 그 파이프라인을 타고서 값들이 넘어오게 되는데, 이 컨텍스트를 생성해서 넘겨주게 되면은 그 특정 체인에서 이 값을 읽거나 수정, 분기 처리를 해서 뭐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뭐 request id 1234 뭐 이렇게 해갖고 예제 코드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다음 실습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서브스크라이버를 받고 있는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입니다. 당연히 뭐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니까 서브스크라이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소드도 있을 건데요. 이 경우에는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서브스크라이버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각각의 메소드들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지. 그래서 onSubscribe, onNext, onError, onComplete 메소드에 대해서 직접 어떤 식으로 동작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각각 정의된 이 서브스크라이버를 이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 안쪽에다가 넣어주면은 그거에 맞게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은 서브스크립션을 통한 정교한 제어가 필요한 경우 사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은 서브스크라이버를 직접 사용을 했지만 이것 말고도 베이스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해갖고 저희가 후킹하는, 그래서 그것도 예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실습편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는 백프레셔에 대한 설정 예제입니다. 이건 길어서 제가 장표를 좀 나눠놨는데요. 베이스 서브스크라이버를 통해서 백프레셔 설정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자, 여기는 플럭스를 우선은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플럭스 레인지 1부터 100 하면은 1부터 1, 2, 3, 4, 5, 6, 7, 8, 100까지 데이터들을 생성해갖고 계속 방출해내는 그런 플럭스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두온 리퀘스트 한 다음에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하는 거고, 요청할 때마다 로고를 찍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온 넥스트는 그 다음에 또 퍼블리싱 하면서 데이터를 또 찍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든 건데, 아까는 그냥 서브스크라이버였는데 이번에는 베이스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하는 녀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양한 예제 코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다양한 객체들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죠. 메소드 이름이 앞에 훅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후킹 한다는 거예요. 근데 코드가 조금 길어가지고 밑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서 뭐 에러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onComplete 부분, 그 메소드는 생략을 했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소비자가 데이터를 한 번에 하나씩 소비를 하게끔 만든 겁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플럭스 쪽에는 아무런 설정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1부터 100까지 쭉 찍어낼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데이터를 방출해낼 거고, 그거에 대한 서브스크라이버를 이 슬로우 서브스크라이버라고 하는 이 객체가 담당을 할 건데, 이때 onSubscribe가 먼저 수행을 할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 개의 데이터만 요청하게끔 request 1번을 한 겁니다. 여기 있는 코드죠.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만 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플럭스 입장에서는 1부터 100까지 바로 방출해낼 준비가 되어 있지만 데이터를 하나만 달라고 했기 때문에 1만 주게 됩니다. 답답해 죽겠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훅은 넥스트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를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인티저 밸류 쪽에서 1번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thread sleep 1000 해갖고 1초를 쉽니다. 그 다음에 request 1번 해갖고 데이터를 다시 하나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2번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데이터를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훅온 넥스트가 반복적으로 동작을 하는 코드가 되는 서브스크라이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백프레셔, 그러니까 속도를 배합 조절을 하게 되는 그런 코드가 완성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가장 간단한 방식의 배합 조절이고요. 사실은 이 서브스크라이버가 평소에는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의 고정적인 백프레셔를 구현할 필요는 없죠. 평소에 빨리 처리하다가 내가 지금 좀 부담이야, 요것들을 체크할 수 있다면 저 안에서 뭐 if 처리를 한다든가, 지금 내가 과부하야? 아니야? 이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분기점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들을 저 훅온 넥스트 안에서 구현을 해주고, 그거에 맞게끔 리퀘스트 처리를 유동성 있게 처리를 해주면은 더 업그레이드된 백프레셔 처리가 가능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1번까지밖에 안 봤으니까 2번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리셔는 그럼 빠르게 데이터를 방출하고 싶어도 소비자가 요청하는 속도에 맞춰서 데이터를 방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의 처리 속도가 생산자보다 느릴 때, 지금은 그런 상태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백프레셔를 적용해갖고 처리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때 백프레셔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서브스크라이버가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우리는 백프레셔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부터는 서브스크라이브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 아니라 체이닝되는 메소드 안에 들어가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버퍼 연산자는 백프레셔 관리 및 데이터 집합 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기능이고요. 자, 버퍼 연산자는 백프레셔 관리 및 데이터 집합 처리에 주로 사용되는 기능이고요. 플럭스가 방출하는 데이터를 일정 크기 또는 뭐 시간으로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우선 크기 기반의 버퍼입니다. 데이터를 n개씩 모아서 전달하는 기능인데요. 자, 코드를 보시면은 패스트 퍼블리셔라고 되어 있는 게 플럭스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 앞쪽에다가 버퍼 3이라는 걸 붙여놨죠.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어떤 구독을 했을 때 데이터가 방출되는 거를 3개씩 묶어서 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 하면은 데이터를 총 3개를 이렇게 톡톡톡 해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버퍼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오냐? 총 만약에 1부터 10까지 데이터를 받는 상태였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받는 거였으면은 버퍼드 데이터에서는 리스트로 받게 됩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0 다음에는 컴플리트 시그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10은 그냥 잘라서 하나의 리스트로 하나가 들어와 있는 리스트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버퍼드 데이터를 나중에 출력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시간 기반의 버퍼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N시간 동안 모아서 전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는 크기로 했잖아요. 3개씩 묶어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onComplete 이렇게 했을 때 뭔가 onComplete 시그널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고 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핫 퍼블리셔라면은 뭐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그냥 시간 단위로 쪼갠다고 하면은 저 듀레이션을 써갖고 1초마다 그냥 데이터를 넘겨줘. 이렇게 하면은 저거에 맞게끔 리스트로 묶어서 넘겨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초마다 데이터를 받아서 그거를 넘겨주는 식으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1초 동안 얼마나 데이터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게 예상된다면은 그거에 맞게끔 저 설정이 들어가서 알맞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버퍼에 맞게끔 들어올 수 있으면 저 설정도 올바른 설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크기 및 시간 기반의 버퍼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조건, 앞에서 봤던 크기 기반과 그리고 시간 기반을 한 번에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두 가지 조건으로 데이터를 버퍼링 하는 건데요. 우선 아까 봤던 n개의 데이터가 모이면 전달, 그리고 또는 n시간이 지나면 버퍼에 담긴 데이터를 전달하는 조건을 한 번에 거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름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지금까지는 버퍼라고 하는 메소드 이름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버퍼 타임아웃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는 파라미터도 총 2개가 되고요. 앞에는 크기를 넘겨주고 뒤에는 듀레이션을 넘겨주는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3개의 데이터가 모이면 전달하고 그 다음에 1초, 만약 3개가 모이지 않더라도 1초가 지나면은 데이터를 넘겨라, 이런 식의 설정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버퍼 언틸입니다. 버퍼 언틸은 우리가 특정 조건, 그러니까 저 안쪽에는 우리가 predicate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조건식,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해갖고 얘가 true인지 false인지를 체크하게끔 그런 식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true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 predicate가 true인 경우 이 predicate가 true를 발언할 때까지 버퍼를 생성하는 게 버퍼 until입니다. until, 언제까지니까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데이터를 버퍼링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버퍼 while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여기 안에는 조건문이 들어가는데 얘는 조금 다릅니다. 이 predicate가 true를 반환하는 동안에만 버퍼를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예제 같은 경우에서는 5 미만인 경우에서만 데이터를 버퍼링 하고요. 그 이후에서는 버퍼링을 멈추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버퍼에 대한 다양한 메소드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 버퍼라고 하는 거는 사실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모아서 처리를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유념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은 take라고 하는 메소드입니다. 얘도 어느 정도 비슷하니까 요거까지 보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take라고 하는 메소드는 자, 플럭스 뭐 이런 메소드 플럭스에서 일정 개수 또는 뭐 시간 동안 데이터를 방출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얘는 방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버퍼는 받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크기 기반의 take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개수만큼 데이터를 방출한 후에 스트림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플럭스를 레인지로 1부터 10까지 방출하라고 했지만 take 3으로 했을 때 처음에 3개의 데이터만 방출하고 이 스트림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 2, 3만 출력하고 종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 기반의 take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듀레이션을 받게 되고요. 듀레이션 2초 동안 아래 예제 코드를 보시면은 2초 동안만 데이터를 서브스크라입하고 그 다음에는
시그널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while문이 붙는 take while이 있습니다. 아까는 buffer while이 있었죠. 그것처럼 여기도 i가 5 미만일 때, 그러니까 값이 5 미만일 때까지만 데이터를 방출하고 그 이후에는 스트림을 종료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동작을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은 take until 있습니다. 아까도 buffer until 있었죠. 그것처럼 얘도 i가 5일 때까지, 그러니까 true가 될 때까지만 데이터를 방출하고 그 다음에 이 스트림을 종료하는 그런 메소드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 신호 기반의 take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take until other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퍼블리셔에서 신호가 발생할 때까지 데이터를 방출하고 그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스트림을 종료하는 메소드입니다. 이런 특이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종료 신호를 방출하는 플럭스를 따로 갖고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플럭스나 모노 같은 게 있겠죠? 이런 퍼블리셔를 따로 갖고서 관리를 하는 그런 퍼블리셔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예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제 같은 경우에는 플럭스와 아더라고 하는 두 개의 플럭스가 있는데, 아더에서 종료 신호가 오게 되면은 이 데이터 방출을 종료하게 되는, 플럭스에서 종료를 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은 오늘 보고자 했던 서브스크라이브, 그 다음에 그거랑 같이 섞어서 쓰는 버퍼랑 테이크, 이 두 개의 메소드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버퍼랑 테이크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뭔가 동작이 비슷해가지고 뭐 똑같이 쓰이는 거 아닌가? 이름만 다른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중요한 연산자이긴 하지만 목적하고 동작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넘어가자고 하면은, 버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모아둔 후에 한 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일정 크기나 시간 조건에 따라서 데이터를 묶어서 리스트 형태로 컨슈머, 그러니까 소비자, 서브스크라이버한테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방출을 멈추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버퍼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은 데이터의 방출을 멈춥니다. 이게 얘의 동작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개수 시간,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은 그때까지는 데이터를 방출하다가 스트림을 아예 종료시켜 버리는 게 테이크다. 그래서 버퍼는 수집하는 녀석이고, 테이크는 그냥 통과 이러다가 이제 그만, 이렇게 해서 막는 문지기 같은 녀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위치가 다른 녀석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 그렇게 우선 차이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버퍼를 설명하면서 살짝 멘트를 남겨드리긴 했지만, 크기 기반, 시간 기반 이런 것들 사용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버퍼의 데이터가 담기지 못하면은 서브스크라이버는 그 데이터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이거를 유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핫 퍼블리셔 같은 이런 케이스에서는 데이터가 잔여로 남아버리면은 얘가 계속 그 버퍼에 남아서 멍 때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브스크라이버가 결국 데이터를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대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까처럼 크기와 시간을 같이 챙기는 그러한 버퍼 메소드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줘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그 조건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버퍼 until이라든가 버퍼 while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은 그 버퍼에 담질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얘가 진짜 버려도 되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버퍼에 쌓이지 않게 되면은 넘겨주지 않고 그냥 버려지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잘 신경 써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우선 이번 이론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